2026년 기초연금 개편 긴급 분석, 내 연금은 안전할까? 평생 국가가 보장할 줄 알았던 기초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65세만 넘으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던 하위 70%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고 누가 탈락할지를 결정하는 판짜기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개편 긴급 분석, 내 연금은 안전할까? 평생 국가가 보장할 줄 알았던 기초연금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65세만 넘으면 당연히 받는 줄 알았던 하위 70%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고 누가 탈락할지를 결정하는 판짜기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특히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은퇴를 목전에 두거나 막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연금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 통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그 냉정한 현실과 대응 전략을 시니어 정책 분석가의 시각으로 긴급 분석해 드립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의 뼈대를 건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버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026년에는 778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두껍게,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얇게 지원한다는 하우상박의 원칙이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연금 탈락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심리적 배신감과 불안함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주할 중위소득 100%라는 새로운 장벽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하위 70%의 종말과 중위소득 100% 상한선의 정체.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상대평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절대적인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예상치로 보면 단독 가구는 약 25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430만 원 정도가 그 천장이 됩니다. 기존에는 노인 인구 내에서만 줄을 세웠다면 이제는 돈 잘 버는 젊은 세대까지 포함한 전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상한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자동 탈락 구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고정된 상한선에 걸려 연금이 끊기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구조가 정착될 경우 현재 70%인 수급 비율은 2050년 5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약 5조 원의 재정을 아끼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연금권 밖으로 밀려나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장 2026년에 내가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숫자와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의 기술.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약 8.3% 인상되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갔으니 유리해 보이지만 내 소득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주목하십시오. 근로소득 인정액 셀프 계산법. 1단계 월급에서 기본 공제 116만 원을 뺍니다. 2단계 남은 금액에 0.7을 곱합니다. 30% 추가 공제. 예시 월 200만 원을 벌 경우 200-116 0.7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소득보다 무서운 것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4%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공제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만약 서울에 5억 원짜리 공시지가 아파트를 가졌다면 5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0.04 12개월 약 121만 원이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단순히 현금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 재산에 붙은 소득 꼬리표를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탈락을 부르는 3대 독소 조항 증여, 자동차 그리고 거주지. 서류상 소득이 낮아도 한순간에 수급권을 박탈하는 3대 함정이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덧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도 즉시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기타 증여 재산이라 부르며 증여 후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매달 일정액 자연적 소비만큼만 차감되기에 증여 직후 신청은 백전백패입니다. 자동차 기준의 대격변 2026년부터 3000cc 기준은 폐지되지만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4% 환산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량값 100%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4,100만 원짜리 차를 타면 매달 4,100만 원을 버는 재벌로 분류되어 즉시 탈락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시가 표준액의 0.78%를 본인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효도받는 자식 집 거주가 연금을 깎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대응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건강보험 방어 전략.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정확한 팩트를 짚어드립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진짜 기준은 총연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내의 어급여액 소득재분배 부분이 26만 2,270원을 초과할 때부터입니다.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액은 무조건 커지므로 깎이는 게 아까워 국민연금 신청을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이중 타격 더블 제퍼디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도 억울한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상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소득 레벨링 스트러티직 인컴 레벨링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 경계선에 있다면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해 수령액을 일부러 깎음으로써 소득 인정액을 조절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실수령액 관점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5. 내 연금을 지키는 3단계 필승법. 변화하는 제도 앞에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 방어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정기적인 자격 검진 1355 콜센터나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 소득 인정액을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특히 1961년생 예비 수급자들은 생일 한 달 전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안 되어 수백만 원을 날리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서비스 신청 탈락 통보를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향후 5년간 기준이 바뀌어 수급 자격이 생길 때 국가가 먼저 연락해주는 연금 비서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실무적 방어 장치 마련. 혹시 모를 채무 압류로부터 연금을 지키기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반드시 개설하십시오. 이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소중한 생계비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것이 연금의 세계입니다.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알려드린 수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은 구걸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대한민국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